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favorite이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thing으로 끝나는 아이들의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제 눈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드릴 거냐면은 이걸 일단 한글과 영어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something으로 가능한 문장을 하나를 한글로 먼저 적고 시작을 하자면은 일단 요거 밀어놓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부터 좀 밀어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요. 무언가 언자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무언가 특별한 것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지워주고 다시 쓸게요. 왜? 형용사 파트니까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조 자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들어가요. something special 이라고 됩니다. 이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에요. 애칭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되게 웃긴 게 요 부분 있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부분이 진짜 웃긴 거예요. 지금 무언가랑 것 이게 something이라고요. 이만큼이 something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스페셜인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사람이 이걸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 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끝에가 thing으로 끝난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얘네들이 그렇죠.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요 애들만 수식을 뒤에서 받아요. 요 스페셜이라는 꾸며주는 부분이 요렇게 수식을 합니다. 이렇게 꾸며져요. 요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 구조가 되게 낯선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면은 관계대명사를 조금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이 되게 낯설지 않을 텐데 관계대명사를 모른다면 낯설 만한 부분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뒤에서 형용사가 바로 꾸밀 수 있다라는 1번 케이스가 나오고 1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이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다른 문장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안 하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저렇게 되는데 한글로 써놓고 또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은 예쁜 소녀 이 문장도 초록색으로 쓸게요. 저 부분. 왜냐면 예쁜은 꾸며주는 형용사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앞에서 꾸민단 말이에요. pretty girl 해서 이게 정직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something special 쟤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그렇게 안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쟤는 일반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 케이스입니다. 쟤는. 그래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다뤄볼게요. 요게 1번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문장을 하나를 만들자면은 요런 문장이 가능하죠. something I like.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이해가 됐으면은 그거는 참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요 부분도 요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요 부분이, 이 문장 부분이 이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은 어떻게 나온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2번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2번 케이스에서는 대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절이라고 말할게요. 문장이라고 말할게요. 문장이 앞의 명사를 꾸민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가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가 나온다? 문장이 나오거나,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케이스로 여기에서 문장을 하나씩 내지는 두 개씩 만들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좀 떨어뜨려 놓고 볼까요, 얘네들? 하나씩.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만든다고요. anything을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형용사.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죠. Do you have, 그냥 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지금 구분 안 하고.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anything, 너는 아무거나 가지고 있니? delicious, Do you have anything delicious?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맛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문장이 간 거예요. 뭐만 나왔죠 여기에? 형용사만 나왔죠. anything 전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anything을 이렇게 꾸민 거라고요. 그럼 아까 여기에 2번 케이스에 들어가는 문장이 앞에 명사를 꾸민다로 만들면은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Do you have anything? 뭐 주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I like.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뒤에 그냥 이런 케이스가 똑같이 다 가능합니다. nothing에도. nothing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I have nothing. delicious. 나는 맛있는 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어떤 거를? 맛있는 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어떤 건지를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다음 문장은 뭐를 만들어 볼까요? 이제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I like?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되겠죠. I have nothing you like.
이렇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I have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you like. 난 네가 좋아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everything 갖다가 뭘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다. 그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 everything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글쎄요.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것? 형용사로 쓸 수 있다고요. 그거를 everything valuable.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모든 것이냐?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게 해서 everything이라는 명사를 valuable로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요. 형용사가. 그러면 또 이번에도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I lost everything. I cared about. 이렇게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어떤 모든 것이라는 것을 뒤에서 문장이 받는 거죠. I cared about. 나는 내가 아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thing으로 끝나는 애들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딱히 대단할 건 없는데 다만 얘네들만 좀 이상하게도 뒤에서 형용사로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 2번 케이스에 나온 문장이 앞에 명사를 꾸민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한 거죠. 단순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